이주열 전 총재가 재임한 지난 8년간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이주열 전 총리가 이끈 금통위는 8년간 기준금리를 9차례 인하했고 금리 인하를 하면, 즉 이자가 싸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겁니다. 이걸 다소 어려운 말로 유동성이 확대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자가 싸면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많아지겠지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반까지도 집값을 자신한다고 했지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105.9%, 전세는 99.6% 올랐습니다.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실패는 오는 3월 대선에서 여당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금리 인하가 자산가격, 주택가격을 포함해서 그런 가격에 상승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내렸다. 이게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년 동안 늘어난 금액으로는 380조 원, 이명박 정부 5년보다도 80조 이상 웃도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가계부채는 1,86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엽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 제공자 이주열 씨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한국은행 총재로 다시 발탁됐다는 점입니다. 이주열 총재의 연임은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임기 4년의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된 것은 지난 1974년 김성환 총재가 연임된 이후 44년 만입니다. 민주당에는 이제 두 분을 비판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이런 실패한 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내 책임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 대목을 그 두 분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도 아니 왜 스스로 뽑아놓고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이 대목을 특히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몹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미지나 평판을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천거가 강력히 작동했던가, 제가 그 과정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짐작하고 있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꽤 성공적인 인사가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초대 또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이낙연 후보님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지요. 지난해 7월 7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국민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민주당에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예, 정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대로 180석 정당의 대표가 되신 후에 이제 대표 임기를 지내시고 나서 재보선에서 큰 패배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인 평가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거창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